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목요일 JTB 아침 뉴스입니다. 오늘은 대체로 맑겠고 한낮에는 조금 더운 초여름 날씨가 이어지겠습니다. 아침 최저 기온은 전주가 15도, 익산과 정읍이 14도 등으로 어제보다 4, 5도가량 낮습니다. 낮 최고 기온은 전주가 26도까지 오르는 등 대부분 지역이 25도 안팎에 머물겠습니다. 미세먼지 농도는 보통 수준이 예상됩니다. 오후에는 자외선이 강하겠고 오존 농도도 짙을 것으로 보입니다. 내일도 대체로 맑은 가운데 낮 기온 30도를 웃돌면서 덥겠고 주말에도 더운 날씨가 이어지겠습니다. JTB 전주방송이 전주 MBC, 전북 도민일보, 전라일보와 공동으로 실시한 단체장 후보 지지도 여론조사 결과 전해드립니다. 오늘은 도지사 교육감 후보 지지도와 정읍과 남원, 김제와 완주, 순창과 고창 등 6곳의 시장군수 후보 지지도입니다. 먼저 송하진 후보가 비교적 여유 있게 앞선 도지사 여론조사 결과를 권대성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전북 도지사 선거에는 모두 5명의 후보가 출마했습니다. 14개 시군 7,261명에게 5명 가운데 누구에게 투표할지 물었더니 더불어민주당 송하진 후보 60.0%, 민주평화당 임정엽 후보 11.1%입니다. 1, 2위를 기록한 두 후보의 지지도 격차는 48.9%포인트. 송하진 후보가 임정엽 후보를 비교적 여유 있게 제치고 선두를 달렸습니다. 이어서 정의당 권태용 후보 2.6%, 자유한국당 신재봉 후보 1.5%, 민중당 이광석 후보 0.6%였습니다. 지지 후보가 없거나 모름, 무응답 비율은 24.2%였습니다. 송하진 후보는 남여와 모든 연령대 14개 시군에서 비교적 고른 지지를 받았습니다. 반면 임정엽 후보는 남성과 4, 50대 완주군의 지지도가 상대적으로 높았습니다. 도지사 선거 여론조사에서는 20대의 부동층 비율이 42.4%로 24.2%인 전체 부동층 비율의 배에 가까웠습니다. JTB 뉴스 권대성입니다. 다음으로 전북교육감 선거 여론조사 결과 살펴보겠습니다. 5명의 출사표를 던진 전북교육감 선거는 3선에 도전하는 김승환 후보가 앞서고 있는 가운데 서거석 이미영 후보가 뒤를 쫓고 있습니다. 조창현 기자입니다. 전북교육감 선거는 최종적으로 5명의 후보가 경쟁을 벌이고 있습니다. 전북도민 7,261명에게 교육감 후보들의 지지도를 물었습니다. 김승환 후보가 28.9%, 서거석 후보 20.4%, 이미영 후보 9.5%를 기록했습니다. 황호진 후보 5.5%, 이재경 후보 2.9%입니다. 지지 후보가 없다는 응답이 15.1%, 모름, 무응답은 17.7%로 나타났습니다. 김승환 후보는 모든 연령층과 14개 시군 모든 지역에서 가장 높은 지지를 받았습니다. 서거석 후보는 60대 이상과 정읍시와 장수군, 순창군에서 상대적으로 높은 지지율을 보였습니다. 적극적 투표 의향층의 지지도를 보면 김승환 후보 32.1%, 서거석 후보 22.6%로 두 후보의 차이가 더 벌어졌습니다. 정당 공천이 없어 유권자들의 관심이 상대적으로 적은 교육감 선거는 부동층의 비율도 높은 것으로 나타나 앞으로 선거 과정에서 누가 이들의 표심을 붙잡느냐가 당락의 변수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JTB 뉴스 조창현입니다. 이번에는 정읍과 남원, 김제시장 후보들의 지지도 조사 결과 살펴봅니다. 정읍은 유진섭, 남원 이환주, 김제 박준배 후보 등 모두 민주당 후보들이 여유 있게 앞서고 있습니다. 하원호 기자가 보도합니다. 김생기 전 시장의 낙마로 무주공산이 된 정읍시장에는 모두 6명의 후보가 도전장을 냈습니다. 더불어민주당 유진섭 후보가 41.9%의 지지율로 앞서고 있습니다. 무소속 이학수 후보 20.5%, 민주평화당 정도진 후보 13.2%, 무소속 강광 후보 5.7%, 정의당 한병옥 후보 4.1%, 무소속 김용채 후보 0%, 지지 후보 없다 7.4%, 모름 무응답은 7.1%로 나타났습니다. 유진섭 후보는 20대와 60대 이상에서
이학수 후보는 40대와 50대에서 상대적으로 높은 지지를 얻었습니다. 남원은 이완주 현 시장이 나머지 세 후보를 여유 있게 앞서고 있습니다. 더불어민주당 이완주 후보 52.7%, 민주평화당 강동원 후보 22.7%, 무소속 박용섭 후보 7.9%, 바른미래당 김영권 후보 2.9%, 지지 후보 없다 6.4%, 모름 무응답은 7.4%입니다. 남원시장 선거는 단일화를 논의 중인 민주평화당 강동원, 무소속 박용섭 후보의 단일화 성사 여부가 변수로 남아 있습니다. 이건식 전 시장의 낙마로 공석인 김제 시장은 박준배, 정성주 두 후보가 맞대결을 벌이고 있습니다. 더불어민주당 박준배 후보 60.9%, 민주평화당 정성주 후보 20.8%로 박 후보가 정 후보를 여유 있게 앞서고 있습니다. 지지 후보 없다 12%, 모름 무응답은 6.4%입니다. 정읍과 김제는 민주평화당이, 남원은 무소속이 현역 국회의원이지만 이번 지방선거에서는 모두 더불어민주당 소속 후보들이 강세여서 선거 결과에 따라 현역 의원들의 희비도 엇갈릴 전망입니다. JTB 뉴스 하원호입니다. 이번에는 완주, 순창, 고창 지역 조사 결과입니다. 3명의 현역 군수가 오차 범위 밖에서 선두를 달리고 있습니다. 보도에 오정현 기자입니다. 완주에서는 민주당 공천을 받은 현역 군수와 민주평화당 후보의 맞대결이 펼쳐지고 있습니다. 민주당 박성일 후보가 65.8%, 민주평화당 박재완 후보가 13.4%를 기록했습니다. 박성일 후보가 50%포인트 넘는 차이로 박재완 후보를 따돌리며 독주하고 있습니다. 순창 군수 선거는 전현직 군수와 민주평화당 후보의 3자 대결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민주당 황숙주 후보가 48.4%, 무소속 강인영 후보 38.1%, 민주평화당 홍승채 후보 4.1%를 기록했습니다. 황숙주 후보와 강인영 후보의 지지율 차이는 오차범위 바뀝니다. 황숙주 후보는 60대 이상에서 강인영 후보보다 16%포인트 높은 지지를 받았고 강인영 후보는 20대와 30대에서 선전했습니다. 고창에서는 민주당 박우정 후보가 53.5%, 민주평화당 유기상 후보가 33.8%를 기록해 박우정 후보가 20%포인트 차이로 앞서가고 있습니다. 박우정 후보는 20대를 제외한 전 연령층에서 50%가 넘는 지지를 받았고 유기상 후보는 40대와 50대에서 상대적으로 강세를 보였습니다. JTB 뉴스 오정현입니다. 이번 조사는 JTB 등 4개 언론사가 코리아 리서치 센터에 맡겨 지난 26일부터 사흘 동안 실시했습니다. 유선과 무선 가상번호를 이용한 전화 면접 조사 방식을 함께 진행했으며 시군별로 유선 전화 RDD는 25에서 30%, 무선 전화는 70에서 75% 비율이었으며 응답률은 15.1에서 39.9%였습니다. 조사 대상은 시군별로 19세 이상 성인 남녀 501명에서 703명으로 표본 오차는 95% 신뢰 수준에서 전주 플러스 마이너스 3.7%포인트, 완주 고창 플러스 마이너스 4.3%포인트, 나머지 시군 플러스 마이너스 4.4%포인트입니다. 자세한 사항은 중앙선거 여론조사 공정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6.13 지방선거의 공식 선거운동을 앞둔 어제 각 당 지도부가 잇따라 전북을 찾아 새몰이에 나섰습니다. 야당들은 정부 여당의 경제정책을 비판하며 민주당의 독주를 견제할 수 있도록 지지해달라고 호소했습니다. 이승환 기자입니다. 지방선거에 나서는 바른미래당의 후보들은 원내 3당의 위상에 비해서는 매우 단촐합니다. 도지사 후보 없이 시장군수 후보 3명, 도의원 후보 5명, 시군의원 후보 18명이 답니다. 바른미래당은 도민들이 민주당에 몰표를 줬지만 GM 사태처럼 전북 외면으로 돌아왔다면서 견제와 균형을 맞출 수 있도록 기회를 달라고 말했습니다. 대안은 바로 바른미래당입니다. 오늘보다는 미래를 위해서 뛰는 바른미래당이 전북 도민 여러분의 염원을 받들겠습니다. 민주평화당은 중앙당 지도부와 도내 국회의원들이 군산에 총출동했습니다. 평화당은 아예 군산을 경제 참사 현장이라고 표현하며 여당의 경제정책은 실패작이라고 공격했습니다.
지방선거에서 평화당이 승리해야 전북이 경쟁 구도 속에 지역 경제가 부활할 수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민주평화당을 살려주셔서 우리가 전북이 호남이 대접을 받고 제 몫을 찾아야 합니다. 정의당에서는 심상정 공동 선대위원장이 전북을 방문해서 자당 후보들에 대한 지지를 호소했습니다. 심 위원장은 민주당과 자유한국당의 대결이 아닌 민주당과 정의당의 구도일 때 우리 정치가 비로소 발전할 수 있다면서 지방선거에서 정당 지지율로 정의당을 제1야당으로 만들어달라고 말했습니다. 비로소 대한민국 정치가 민생에 주목하게 될 것입니다. 그렇게 정치가 바뀌어야 내 삶도 달라질 수 있습니다. 민주당의 독주 체제가 뚜렷한 가운데 야당들은 앞다퉈 경제와 민생을 파고들며 여당 견제 세력 역할론으로 표심을 공략하고 있습니다. JTB 뉴스 이승환입니다. JTB 전주방송이 주최한 군산시장 후보 토론회가 어제 끝났습니다. 군산은 군산조선소와 GM 군산공장의 이단 폐쇄로 커다란 충격을 받고 있는데요. 5명의 후보들은 각자 자신이 위기에 처한 군산 경제를 살릴 적임자임을 강조했습니다. 김진형 기자가 정리했습니다. 강인준 더불어민주당 후보는 군산조선소와 GM 군산공장의 이단 폐쇄로 위기에 처한 군산 경제를 살릴 수 있는 대안으로 신재생에너지 산업을 제시했습니다. 열심히 뛰고 또 뛰겠습니다. 신재생에너지를 군산의 새로운 성장 산업으로 집중 육성하겠습니다. 일자리도 1만 개 만들겠습니다. 서동석 무소속 후보는 전통 산업 구조에서 벗어나 관광 산업을 활성화시켜 군산 경제를 살려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결국 우리가 가지고 있는 것이 천혜의 자원을 가지고 있습니다. 고군산 열도도 있고 관광 산업입니다. 미래 산업의 우리가 먹거리는 결국은 관광에서 차지해야 됩니다. 이근열 자유한국당 후보는 활용 방안을 찾지 못하는 GM 군산 공장 부지를 폐기물 처리 업체에 제공하자는 대안을 제시했습니다. 도심에 여러 가지 폐기물 업체들이 있는데 그 폐기물 업체들을 전부 다 하나씩 콩나물 시루에서 콩나물 빼듯이 다 빼가지고 그쪽으로 다 옮기는 거예요. 박종선 민주평화당 후보는 지난달 문을 연 대형 쇼핑몰과 관련해 현지 법인화를 하고 소상공인을 위한 기금 조성이 필요하다고 주장했습니다. 법인화가 만약에 어렵다 하면은 롯데몰 매출액의 일정 부분을 소상공인을 위해서 적립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진희환 바른미래당 후보는 대형 쇼핑몰이 지역 상품을 우선 구매하도록 하는 방안을 추진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지역 상품을 같이 판매를 해야 됩니다. 지역 상품을 판매하지 않고 외부에서 가져온 물건만 판매한다면 그것은 지역 상품을 말살하는 것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후보들은 지역 화폐 발행과 화물차 차고지 조성, 도시 재생 사업 등 침체된 지역 경제를 살릴 수 있는 다양한 해법을 제시하며 유권자에게 표심을 호소했습니다. JTB 뉴스 김진영입니다. JTB 전주방송의 정읍시장 후보 초청 토론회가 오늘 오후 6시부터 8시까지 2시간 동안 생방송으로 진행됩니다. 오늘 토론회는 민주당 유진섭, 평화당 정도진, 정의당 한병옥, 무소속 강광, 무소속 이학수 등 5명의 후보가 참석해 정읍시 현안에 대해 열띤 토론을 펼치게 됩니다. 2개의 공통질문과 4개의 상호 토론으로 진행될 오늘 토론회는 페이스북을 통해서도 생중계됩니다. 고준희 양을 학대해 숨지게 하고 암매장한 혐의 등으로 기소된 준희 양의 친부와 친부의 동거녀에게 무기징역형이 구형됐습니다. 전주지법 제1형사부 심리로 열린 결심 공판에서 검찰은 5살 아이를 때려 숨지게 하고도 피고인들이 서로 책임을 떠넘기는 등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지 않고 있다며 준희 양의 친부 37살 고모 씨와 고 씨의 동거녀 36살 이모 씨에게 무기징역을 구형했습니다. 암매장을 도운 이 씨의 모친 김모 씨에게는 징역 7년이 구형됐습니다. 이들은 지난해 4월 갑상샘 저하증을 앓고 있던 준희 양을 폭행한 뒤 방치해 숨지게 하고 시신을 야산에 암매장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아시아 최대 국제 도로 사이클 대회인 투르드 코리아가 군산에서 개막 레이스를 시작했습니다. 내일은 부안에서 참뽕 축제가 시작됩니다.
보도에 주혜인 기자입니다. 투르드 코리아 2018이 군산에서 첫 질주를 시작했습니다. 투르드 코리아는 아시아 최고의 권위와 수준을 자랑하는 국제 사이클 대회입니다. 이번 대회에서 참가 선수들은 닷새 동안 군산에서 서울까지 803km를 달리게 됩니다. 올해로 4번째를 맞는 부안 유유 참뽕 축제가 내일부터 사흘 동안 부안 누에타운 광장에서 열립니다. 축제 기간 마련된 직거래 장터에서는 누에와 오디, 뽕잎 등을 활용한 다양한 제품이 시중보다 저렴하게 판매됩니다. 먹거리와 볼거리, 즐길거리가 풍부하게 열려 가족 단위로 참여해 부안 참뽕을 직접 즐기고 느끼면서 행복한 시간을 보낼 수 있는 유익한 축제입니다. 남원시가 농번기 농촌의 일손 부족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공동급식을 지원합니다. 올해 지원하는 마을은 모두 11곳이며 부식비와 조리원 인건비로 한 곳에 최대 240만 원을 지원합니다. 이번 사업을 통해 여성 농업인들이 가사노동의 부담에서 벗어나 영농에 전념하는 데 크게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합니다. 익산시가 호남고속도로 익산 나들목에서 금마까지의 도로 확포장 공사의 완공 시기를 2020년 3월에서 오는 10월로 앞당기기로 했습니다. 익산시는 공사를 조기에 마무리하면 오는 10월에 열리는 전국체전의 성공 개최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JTB 뉴스 주혜인입니다. 한국잼 군산공장이 GM 본사의 구조조정에 따라 오늘 가동을 시작한 지 22년 만에 문을 닫습니다. 한국GM은 희망퇴직을 신청했던 1,200여 명의 군산공장 직원들은 오늘 날짜로 퇴사 처리되고 공장은 폐쇄된다고 밝혔습니다. 또 남은 군산공장 직원 600여 명 가운데 200여 명은 부평과 창원공장으로 전환 배치할 예정이며 나머지 400여 명은 무급휴직을 적용할 방침입니다. 한편 군산시의회는 군산공장 폐쇄가 하루 앞으로 다가왔지만 정부와 GM 측이 군산공장 활용 방안 등을 내놓지 않는 등 위기에 처한 지역 경제에 관심을 보이지 않고 있다며 비난했습니다. 오늘 새벽 2시 40분쯤 부안군 부안읍의 한 옷가게에서 불이 나 안에 있던 옷과 컴퓨터, 냉장고 등 집기류와 내부 78제곱미터가 타서 소방서 추산 4,700만 원의 재산 피해가 났습니다. 소방당국은 전기 배선에서 불이 시작된 것으로 보고 정확한 화재 원인을 조사하고 있습니다.